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봅시다! MBC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작년에 영광스럽게도 한강 작가님과 함께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여러분 3년 전에 전 세계인들이 프로그래머가 없어가지고 못 찾아서 난리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불과 3년 만에 20만 명이 해고됩니다. 지금 미국의 컴공이라고 그러죠. 컴퓨터공학 전공한 친구들이 직장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어떤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여러분 AI는요, 특히 챗 GPT는 지금 나와 있는 애가 IQ가 인간으로 따지면 한 150 얼마 정도 된대요. 이게 버전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러면 6년 후쯤에 IQ 1500짜리가 나와요. 우리 IQ로 상상이 안 되는 세상이 펼쳐져. 특히 부모님들이 내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아이를 자꾸 거기에 맞춰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이걸 한 건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들어봤죠? 그 하브루타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내 아이에게 부를 돈으로, 금으로, 건물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부는 내 아이의 이 안에 쌓아주는 거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헤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8살이 되기 전에 세계 어디에 가든 빈손으로 도착해도 거기서 부를 일으킬 수 있게끔. 왜냐면 여러분 돈으로 줘봤어요, 금으로 줘봤어요, 건물로 줘봤어요, 다 뺏기고 파괴당해. 그죠? 그래서 진정한 부는 내 아이의 이 안에다가 쌓아줘야겠구나. 그죠? 현명하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육법을 다 뒤져서 찾아내고 합쳐서 만든 게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이고, 하브루타의 핵심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카이요? 그 독서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독서 경영하시는 그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접적으로 회장님들. 이분들이요, 스카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80점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도 전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이 스카이 들어가서 스카이 졸업하려면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 80, 90년대에는 세상이 느리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출신들이 잘할 수 있었어.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식의 수입국이에요. 지식의 생산국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6.25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막 선진국 가까이 갔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독일, 미국이 만든 자동차라는 지식을 가져와서 우리나라는 제네시스, 아반떼, 소나타를 만든 거예요. 보험이 영국이 만든 지식을 가져와서 우리는 태아보험, 상조보험, 자동차보험을 만들어. 밥솥은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일본이 만든 지식을 가져와서 우리는 쿠쿠쿠첸을 만들어. 우리는 지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원래 타고나기를 잘 타고났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수많은 기준을 만들어서 나를 작게 만들어. 작게. 지식을 생산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철학을 만들고 내가 길을 개척해서 내가 나가는 거야. 지금 이 AI 시대에 20만 명 프로그래머들 해고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로 심어주려 했던 그 어떤 시대에 어떤 변화가 찾아와도 얘가 빠르게 적응하고 잘 변신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최고예요. 그거를 그 기업의 회장님들은 오히려 우리 소위 2류, 3류라고 분류하는 그런 대학의 친구들 중에 책 읽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무슨 가능성? 창의적인 생각을 해낸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식을 실제로 생산해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르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글. 여러분도 느끼죠? 거의 한 20년째 뭔가 멈춰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하죠. 뭐냐면 우리 국민 자체가 지식을 생산해내지 않아서 그래. 거기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올라가려면 이제 남의 지식을 가져와갖고 뭘 이렇게 변형해갖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최대한까지 온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원리를 왜 우리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30년으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나 분석해봤더니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랑.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잔인한 얘기야. 표현이.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는 요절한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아버지가 끼워 맞추잖아. 아버지가 일본도 똑같단 말이야. 왜냐면 아버지가 정답이라고 알아. 여러분, 우리 세대가 지금 내가 말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의 그 세대들이 정말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다. 근데 나라가 뭔가 조금 힘들면, 우리는 뭔가 힘들면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으로 자꾸 뭘 다시 하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남의 지식을 수입해 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발전시킨 그분들이 볼 때는 지금의 현대인 젊은 친구들이 답답해 죽겠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하면 잘 되는데, 지금은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래요. 여러분, 이 철학자를 미국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 말이 맞나 실험해 보겠어 이러면서 아이비리그 졸업한 친구들 중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연봉 1억, 2억, 5억, 10억, 20억 순서대로 불러다가 특수 언어도 아니고 영어 어휘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연봉하고 똑같이 나온다? 왜 책을 읽어야 되냐면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책을 읽으면 나도 몰랐던 언어들을 그냥 알게 돼. 그러니까 저는요, 그 한강 작가님과 함께 올해 작가상 받은 책에 왜 올해 작가상 받았냐면 작년에 8월 26일에 출간됐어요. 그럼 8월 없다 치고 9, 10, 11월 3개월 동안에 10만 부가 팔렸어. 그래서 올해 작가상 받았다. 저는 여러분이 사시면 10% 1680원 통장에 들어와. 여러분 책 한 권 사시면. 그래도 곱하기 10만 해봐. 1억 6,80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저 작년에 53살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 나는 왜 월 5천만 원 이상씩 통장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저는 책을 34살부터 교통사고 난 이후에 꾸준히 읽어왔고, 나는 지금 책 읽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책을 더 많이 읽어갈 거니까 언어는 계속 확장될 거고, 내가 죽지만 않으면, 내가 100살에 죽으면 난 90대에 내 연봉이 제일 높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책 안 읽으신 분들은 60대 넘어가면 70대, 80대,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거기다 머릿속에 국민연금 들어오죠. 이러면 그런 기준들이 나를, 우리 그 꼰대라고 불리우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왜 꼰대라 그래?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무거나 안 해놓고 맨날 옛날 얘기, 라떼 때 얘기만 하잖아. 난 이제 퇴직했고 뭐 이제 더 이상 못해라고, 자기 스스로 못한다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60 지나면 70 지나면 이제 뭐 취업할 것도 없고. 이게 인간이요,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는 뭐에 대한 불안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야. 그죠? 제일 큰 게 뭐예요? 99.9% 돈이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외부적인 요건으로 내 일이 막 흔들리는,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A부터 Z까지 내가 해야 돼. 내가 나라는 장기말을 둬야 돼. 여러분 지금 한 1시간 가까이 강의 들으니까 나 봐봐요. 나 막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잘 먹고 잘 살겠지?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대체되지 않을 건가, 시대가 변해도, 그러니까 부를 여기다 쌓아줘야 되고, 우리 아이가 그 어떤 상황에 그 어떤 빠른 변화가 일어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책에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돼. 부자가 되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막 들어와. 대기업 가라, 공기업 가라, 의사 되라, 뭐 해라. 왜냐면 부자가 되려 하니까. 의도를 가지면 우리 뇌가 이미 그쪽으로 막 간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려 한다. 여러분이 뭐 아이돌 스타다 그러면 아이돌 스타가 되려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아이돌 스타가 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아이돌을 발견해 보자. 일단 알고는 있어. 여러분들 5년 안에 알게 된다, 이 느낌을. 내가 자기계발서를 쓰는 작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니까. 그죠? 발견된 거잖아. 이렇게 하면 나도 자기계발서 쓸 수 있겠는데. 여러분 결국 돈을 쫓지 마라, 이게 같은 얘기였던 거야. 여러분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이를 부자가 되려 하게 하면 안 되고, 아이로 하여금 찾게 만들어야 돼.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퍼즐형 만들어 놓고 자꾸 끼워 맞추면 안 돼. 알았지? 그냥 보내주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뭘 재단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그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배운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의심을 품고 여러분을 일단 깨워 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틀을 만들어 놓지 말고 모든 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 가능성만 열어두시고 독서를 하잖아요. 그래, 내 뇌를 좀 믿으세요. 엄청난 AI보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좋은 경험을 집어넣으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간접 경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젊어서 고생 사사해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업의 회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 경험을 쌓으면 얘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경험만 쌓으면 우리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간접 경험. 여러분 노인과 바다 한번 읽어보세요. 남녀노소, 그 할아버지가 노인이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감정이입이 돼. 그죠?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간접 경험도 엄청난 좋은 기록으로 되는 거야. 해외에 안 가봐도, 과거로 안 가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머리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 뇌는 저절로 미래를 예측한다. 최종 목적은 여러분, 취업은 잠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절대 만약에 저는 취업한다 그러면 5명 미만의 작은 중소기업에 가서 A부터 Z까지, 그런데 가야 A부터 Z까지 다 배운다. 5명 미만 가면 사장부터 세무회계, 포장, 물류 지가 다 해봅니다. 영업, 마케팅. 근데 대기업은 여러분 가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 하나. 뭐 배우는 것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업 있다가 임원 못 되고 나오면 이제 치킨집, 편의점 알아보고 이제 55살 60살에 뭐 해야 되지?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서울대를 왜 갔을까? 그때 가서 안다. 나이 60대 가지고. 내 친구들이 그래 지금 55살 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고정관념에, 일단 이걸 인정하세요. 나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그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이 이 레벨을 좀 올려야 돼. 독서 레벨을! 그러니까 우리가 학군 따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사실. 지방에 있는 학교보다는 여기, 강남에 어디 학군 좋은데 거기서 30등 하는 게 저 지방 섬에서 1등 하는 것보다 나 이래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로 하여금 레고형 사고로,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한쪽으로는 그래, 어떤 틀을, 학력고사 수능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건 하되, 반대편으로 내 아이가 그 퍼즐형 사고하고 있는 그거 외에 어떻게 하면 레고형 사고로 세상을 넓게 보게 해주겠는가. 얘가 지금 게임의 그게 아니라 뭔가 나스닥에 등록하고 해외의 꿈을 꾸고 뭔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내 뇌가 미래를 예측하면 그게 저절로 된다. 여러분 1959년에 서울대 농대를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59년이면 그 당시는 서울대 아무 데나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뇌가, 자기가 서울대 농대를 장학생으로 가려고 해보니까 내 뇌가 딱 아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취업하고 해봐야 네 동생 10명을 간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농대를, 그때 여러분 누가 서울대에서 장학생으로 오는데 안 간다 할 수 있을까요? 그 거절하는 힘이 위대한 힘이다. 사실 서울대 농대를 장학생을 거절하고 부산 수산대를 갑니다. 그래서 1960년인가 59년인가 최초로 우리나라 그 부산 수산대에서 장학생을 뽑았고 원양어선 태워가지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체험하게 해주는, 여러분 멀리 가는 배를 처음 타봤으니까 그 장학생 몇 명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다 토하고 막 멀미나고 난리 났는데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책 읽고 뭔가 쓰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뭔가를 보고, 와,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래서 와서 바로 창업한 회사가 동원참치야. 김재철 회장님. 여러분 동쪽으로 멀리 가겠다 이 얘기야. 나는 남들이 뭐가 좋다 그러고 좋다 그래도 여기에 붙어 있지 않고 멀리 가겠다. 이 자신감, 용기가 어디서 생기냐면 책을 읽어서 내 뇌가 뭐라 그랬어요? 네모난 책이 넓고 세계가 좁아지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왜? 세계가 보이는 거야. 안 가봐도 지리적으로 보이고 미래도 안 가봐도 보여. 이러면 굳이 내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남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보이는 이거, 여러분 이거를 깨야 돼. 내가 함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미국은 실제로 독서량이 한 40~50권 됩니다. 성인들이. 그 워렌 버핏이 지금 우리 전 세계 부자 10손가락에 들어가잖아요. 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read 3번 얘기해요. 왜 3번이나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일반 경쟁자보다 3배는 읽어야 된다 이래요. 그 미국 사람들이 40~50권 읽으니까 너네 120권 정도 읽으란 얘기다 1년에.
일부러 100권 읽어 하지 말고 저절로 그렇게 읽게 됩니다. 저절로. 대신에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국영수 물론 좋은데 모든 곳에 다 내가 딱 그 대입해서 내가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독서를 통해서 그 뉴런들을 연결시켜 놔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잘 대처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브루타의 핵심은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물어주는 거야. 여러분 다시 물어주려면 내가 더 잘 알아야 돼. 그지? 아무튼 책 우리 레벨을 올려보십시다. 알았죠? 나도 올리고 같이 올려야 돼. 감사합니다.